네, 탑10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대 약세고 지난 밤에 엔비디아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보유주 분들의 반응은 이렇대요. 뭐 걱정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국내 증시 반도체 오늘 떨어지는 것도 그냥 걱정 안 하고 저가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잠깐 그냥 떨어지는 걸까요? 살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저가는 아니죠. 근데 어제보다 저가요. 아, 그렇죠. 네, 어제보다 저가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조정시 매수? 그렇죠.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엔비디아가 분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1,300불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네. 1,200불이었으면 아마 1,300불까지 쉽게 가지도 못했을 텐데 1,130불 금방 찍 넘었다가 다시 이제 좀 빠졌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계속 우상향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여러 지금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지금 보고서들이나 우려하는 거죠. 이제 너무 거품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AI 학습기 관련돼서 이게 수요가 줄지 않을까? 뭐 더 이상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안 사지 않을까? 뭐 여러 우려가 있는데 아직 그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올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HBM에서 네. 여전히 그냥 하이닉스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현 앵커랑 하기 전에부터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빠지면 사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빠진다, 뭐 매크로 이슈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안 들고 가면 화나죠, 나중에. 예. 지금 차트가 이게 작년 9월, 10월만 해도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가 오늘 또 DB투자증권 쪽에서 30만 원을 처음 그러니까 앞자리가 3인 그 목표 주가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23만 원 정도니까 한 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가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했을 때 그 애널리스트들이 거기다 곱하기 몇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성장세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AI 산업이 젠순왕 씨도 얘기했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를 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아직 AI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죠. 별로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아직 개인들한테까지 보급이 안 됐고, 확대가 안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확 느껴지진 않는데 그게 확 느껴질 때가 거의 다 된 거죠. 와, 예, 약간 그러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 확 느낄 수 있어요? 가전제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AI라는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처음 썼을 때 인터넷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라는 말 안 쓰죠. 저는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인터넷이 끊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와이파이 막 이런 단어 쓰고 뭐 그냥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면 그게 이제 거의 그 다음부터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먼저 깔려야 소프트웨어가 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좀 나중에 움직이겠네요.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하드웨어가 많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자들이 훨씬 더 좋은 걸 개발을 해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비와 소재주처럼 장비가 먼저 깔려야 소재가 들어가죠. 네. 그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쪽 하드웨어 단이 여전히 더 좋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건 SK 하이닉스가 뭐 조정할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게 뭐 하반기에 있는 그 기대감을 이미 다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DB투자증권 쪽에서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이 목표 주가도 올린 건데 이게 이미 다 이제 하반기까지 끌어서 반영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애널리스트도 이 HBM이라는 시장을 공부한 지 우리랑 똑같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가 내년에 판매될 이미 팔았다는 물량들 다 체크를 해봤겠죠.
근데 이제 내후년에 얼마나 팔지, 그 다음에 얼마 팔지 아직 계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다 그냥. 여전히 아직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뭐 한미반도체가 물론 대장 역할을 하지만 지금 낸드 쪽까지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DI 관련돼서 오늘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리포트도 네.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 장비 쪽 테크윙, DY, YC 여전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수율을 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게 이제 수율이 잘 나오면 더 이상 뭐 공장 증설할 때 조금 더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쪽에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고 장비주 중에 왜 내 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시겠죠. 전공정이 좋아질 거라는 자꾸 깁니다. 꿈의 그러니까 희망의 회로를 돌리지만 좋아질 겁니다. 언젠간 좋아지는데 문제는 전공정이 왜 안 좋냐면 HBM을 만드는 거나 일반 D램을 만드는 거나 전공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D램이 아직 풀가동이 아니죠. 풀 가동될 거라고 이야기는 이제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8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낸드가 100% 가까이 올라왔고요. D램은 여전히 한 7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공정 단은 지금 있는 기계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직 좀 교체되려면 더 그렇죠. 살려면 그렇죠. 멀었다. 그래서 그거를 쌓는 HBM을 D램을 쌓는 HBM 쪽에 후공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SK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게 좋은 거죠. 그 낸드 가동률 거의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수익 회복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레거시 실적 개선 봐야 되고 12만 원까지 좀 목표 주가 올린다라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낸드 하면 솔직히 삼성전자도 잘하잖아요.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1등인데 랜드는 삼성전자 독보적인 1등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나눠 먹고 있는 시장이죠. 예, 그래서 1등이긴 하지만 네. 하이닉스가 뭐 3등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많습니다. D램과 다르게. 근데 랜드 쪽은 지금 왜 올라오냐면 레거시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SSD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업용 SSD. 예,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뭐 ESSD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쪽에 캐파가 늘어나고 이제 뭐 수요가 많아지면서 랜드가 가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거에 들어가는 랜드는 생각보다 수요가 아직은 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전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고사양 랜드를 만들기, SSD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패키징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안 쓰던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본딩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한미반도체다? 그렇죠. 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예. 레거시 뭐 회복 이야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종목들은 지금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겠죠. 예, 그래서 예, 거기는 이제 네. D램 가동률이 100%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온기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온기가 이제 일반 레거시까지 퍼지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면 일반 D램도 랜드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면 좋은데 사실은 큰 수요는 어디냐면 우리가 노트북과 휴대폰처럼 디바이스 기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교체 국면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교체 수요가 예. 곧 다가온다. 네. 그런 의미에서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가 네. 또 최근에 흐름이 강합니다. LG전자는 뭐 전기차 소식도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말씀하신 스마트폰 OLED 쪽으로의 개선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막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최근에 그래도 10% 20% 가량은 올라왔어요. 이쪽 LG전자 디스플레이 쪽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 쪽 좋겠죠. 좋은데 이제 공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LG전자는 뭐 전장까지 있는데 네. LG전자가 항상 보면 한 12만 원 선 근처 가면 좀 막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LG 저항이 세군요. 예, 세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바닥 탈출은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소형 OLED 원래 이제 안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죠. 예전에 이제 애플이 LCD를 쓸 때는 LG 디스플레이 걸 다 갖다 썼는데 OLED로 전향하면서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 걸 같이 썼죠. 네.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지금 원래 대형 OLED는 잘하지만 소형 OLED는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그동안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회복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예. 어느 정도의 회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HBM, 뭐 소비 수출 쪽 그리고 지금 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해 유전 쪽 그리고 순환매 돌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면 또 새롭게 수급 받아가는 테마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저도 오늘 아침만 시장 시작하는 거 보고 화장품이 좀 더 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쉬려나? 네, 네.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네, 네. 국면이나 2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오늘 21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그거 분석하면서 지금 실리콘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수급 받을 수 있는 섹터 화장품이다? 뭐 실적 시즌과 상관없이 동시에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적 데이터 이제 이게 네. 핫한 섹터들은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화장품 좋을 때 면세점 가서 누가 몇 개 사가는지 다 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잘 나갈 때 화장품 그 사이클이 얼마 정도 갔어요? 한 1년 반 정도 갔었죠. 1년 반? 예. 지금은 이제 한 반분기 정도 온 거니까 그쵸, 앞으로 만약에 간다면 1년? 지금도 예전에 뭐 그때 거품이 낄 정도로 올라갔을 때보다는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PER 밸류로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보면 뭐 30배까지는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숫자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과도 빗나가게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안 좋았는데 한 1시간 만에 갑자기 쫙 올라오죠. 네. 예. 그래서 조정받던 화장품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돼서도 좀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조정받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소비 쪽은 계속 좀 집중받을 거다. 약간 포모 현상도 좀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오늘은 콜마비엔 H가 상승률이 사실 가장 좋아요. 이게 또 증권가 두 곳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좋다. 차트를 보니까 오늘 처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시장은 오르지 않은 어떤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올라서 실리코트 같은 종목은 접근을 못하니까 약간 사고는 싶은데 싼 종목은 갈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건가요? 더 피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은 조금만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오죠. 메톡스가 오늘 대표적인 건데 뭐 인도네시아에 필러 팔았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했다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동안 메이톡스는 소송전으로만 맞아요. 휘말렸다가 사실은 휴재는 오늘 또 더 올라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쪽 소송에서 자꾸 지면서 여전히 조금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허가 획득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로 올라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인도네시아 때문에 오르지 이렇게 하신. 여기 인도네시아 시장 엄청 크잖아요. 인구가 3억 가까이 됩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완전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사는 분들이 3천만 명 이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에만 가도 그러니까 여기 비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층부만 공략을 해도 꽤 큰 시장이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수준. 예, 그리고 네. 지금 APR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내리 빠지더라고요 어제까지. 근데 결국엔 건전한 조정이었다. 예, 여전히 주가는 계속 달릴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APR 자체적으로 신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드를 변경하려면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앱? 스마트폰 어플로요? 네, 어플로 가능합니다. 네, 예, 네. 어플이라고 해야 되죠. 예, 거기 앱이라고 어플에서만 하셔도 됩니다. 가능한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기만 사면 누가 샀는지 모르죠. 네. 근데 어플을 깔면 회원이 생기는 거죠. 약간 DB 모든 수집 그쵸 이런 DB가 다 것도 생기고 되나요? 그러면 추가적인 뭐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모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차후 모델들에 대한 홍보도 되게 편해지죠. 네. 왜냐하면 산 사람이 계속 사지 안 사던 사람이 한 번 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APR 성장성 좋을 것 같고요. 수출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평택 2공장 풀 가동하면 한 뭐 지금 80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단가도 요즘에 점점 은근슬쩍 올라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신제품들은. 예, 와. 그래서 또 화장품도 같이 연계돼 있고 또 뭐 포토 관련된 뭐 요즘에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한 4개 있는데 지금은 화장품과 이 미용 기기 이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기기를 사갖고 가면 또 그쪽 화장품을 또 쓰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연계해서 같이. 왜 그걸 바르고 네. 이걸 문질러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어쨌든 화장품도 소비재니까 계속 사서 그렇습니다. 써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홈디바이스는 한 번 사면 잘 안 네. 사게 되긴 한데 네. 그런 쪽에서 또 매출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소모품. 그게 많이 그러니까 기계가 소모품. 많이 깔리면 네. 결국엔 다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는 그쪽 화장품을 써야 더 잘 먹을 그러니까 거다라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아, 분자 알겠습니다. 구조를 또 잘 만들어 줘야 되니까. 화장품도 잘 가고 뭐 APR도 최근에 미국 진출해서 이제 5월달에 다시 매출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뭐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수출하면 또 관심 많은 섹터가 음식료잖아요. 예. 아, 오늘 삼양식품도 다시 달리고 우양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끝물이 아니라 더 가려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해석해도 그렇죠. 될까요? 일단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잘 받았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말에 보니까 너무 음식료만 얘기 나오더라. 좀 쉬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쉼이 짧습니다. 한 일주일만 쉬고 또 다시 수출 데이터 나오니까 또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음식료의 큰 키워드는 그거죠. 뭐 내수에서 수출. 그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고 성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 성장성이 없다가 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당연히 없죠. 내수만 보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예, 되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 예전부터 나갔지만 이게 좀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죠. 수출 지표로 확인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던데 우리 게 너무 싸고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예, 게. 그래서 지금 냉동김밥 하나가 3불 50센트, 뭐 3.5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5천 원 정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소비를 좀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뭐 금리 인하 몇 번씩 더 하고 예. 경기 좋아지면 우리나라 제품 안 팔리면 어떡해요?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네. 예, 오히려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당분간. 금리 인하 시기에도.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물가라는 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근데 미국 사람들의 소득도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는 않고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스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일본식 그렇게 그 김밥인데 이제 그 자리를 좀 우리나라의 김밥이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스시는 이제 뭐 한물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일본이 지는 애가 됐다라면 우리나라는 뜨는 떠오르는 애다. 애니까. 예. 예. 일본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서양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거에 조금 더 끌리죠. 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2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음식료 안에서도. 예, 맞습니다. 삼양식품도 매출 엄청 늘고 있고 그러면은 이미 갔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또 매출 더 커지는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뭐 제가 음식료 섹터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원래 보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농심은 여전히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상도 조금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김치? 예. 근데 지금 요즘에 또 핫한 게 네. 자꾸 하이트 진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뭐 베트남 주류 쪽이요? 26년도에 베트남에 이제 신규 공장을 짓고 네.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주 하이트 진로가 1년에 1,600억 올해 1,600억 정도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민들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지인들이 먹습니다. 제가 대만 가서 느꼈던 건데 대만의 한식당을 우연히 갔는데 네. 저희 팀만 한국 사람이었고요. 네. 다 대만 현지 분들이었는데 다 소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한국 소주랑 같이요? 예. 어. 비싸게 파는데 한 병에 어떻게 거의 아셨지? 드라마의 힘인가? K-드라마? 대부분 한국을 갔다 오시거나 뭐 했던 네. 분들이겠죠. 대만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또 여행 많이 옵니다. 되게 예. 그
교류가 활발하죠. 친한적이세요. 예, 대만 분들. 교류가 활발하죠. 예, 알겠습니다. 주류 쪽도 수출에 대한 지표 좀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